사회과 교육과정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과 선생님 보시면 제일 먼저 사회과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목차 강의를 읽어보시고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야. 바로 교육과정 가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 뭘 말해요, 선생님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말하겠죠. 그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제일 먼저 뭘 봤냐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교과가 선생님들 이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를 보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 교육과정은 설계의 계열을 뭐 했다? 신설했단 말이야. 교재 선생님들 5페이지야. 그러니까 내용 구성을, 국가 수준 구성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에 뭐가 나올까? 성격 및 목표. 자, 그래서 총괄 목표가 있고 뭐가 있더라? 세부 목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능력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능력은 그 위에 있는 선생님들 교과 뭐가 있습니까? 역량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용어들하고 서로 뭐 할까? 비슷비슷하겠죠. 그럼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뭐가 필요할까요? 내용이 필요하겠지. 그럼 내용을 제시할 때 먼저 선생님 내용 요소를 제시해 놔야 돼. 근데 2022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기 전에 뭘 제시해서 핵심 아이디어라는 걸 제시해 놨어. 대체표에. 그리고 각각의 사회과다 보면 일반 사회가 있고 지리가 있고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들 지리 파트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 뭐 지리 탐구도 있고 인구도 나오고 뭐 자연환경, 인문학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자세한 내용이 나눠질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보면 하위 영역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 영역을 아우르면서 이제 뭐가 나 핵심 아이디어. 선생님 그리고 여기 봐봐. 일반화에 쓴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될 필수 학습 내용이 뭐야? 내용 요소로서 지식이의 과정기능 그다음에 무엇? 가치태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야.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쭉 보면 돼. 머릿속으로 아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내용 체계는 영역.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용 요소로 되어 있는데 내용 요소는 필수 내용으로 무엇이 있을까? 지식이의 과정기능 그 다음에 가치태도.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제시된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도 있잖아. 요걸 결합해 놓은 게 뭘까? 성취 기준이야. 뭐가 된다? 성취 기준. 그러면 성취 기준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뭐가 될까? 도달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도달하도록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민하겠지.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서 강조한 게 뭔가? 그래서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 적용시 무엇? 고려사항. 여기 봐봐, 그럼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안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야, 봐봐. 3번에 뭐가 나올까? 교수학습 및 평가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3번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는 사회과 전체에 관련된 뭐가 될까? 교수학습 및 평가라면 이제 각 영역별 성취 기준별에 따라서 관련된 뭐가 있을까? 교수학습 및 평가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시적인 내용을 미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거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성취기준 파트. 왜? 성취기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또 들어있어? 교수학습 및 평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 체계가 다 들어있어. 이 성취기준은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성취기준은 무엇과 접목해야 돼? 지도서. 강론하고 선생님들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사회과 봐봐야지. 6페이지. 교육과정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계. 그럼 이 사회과 교육과정은 이 지금 교과에서 사회과야. 사회과 교육과정은 어서 제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국가에서 뭘 명시해 줄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쭉 내용을 정리하겠지. 이걸 뭐라 그래?
총론이라 그래. 그래서 좀 생각해봐 또.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목표가 있겠지. 그럼 사회과에서는 어떤 시민이 중요하냐면 민주시민을 강조합니다. 무슨 시민? 민주시민, 민주. 그럼 도대체 민주시민이 무슨 시민이에요? 자, 생각해봐. 1번 줄게. 민주시민을 정의해 보십시오. 민주시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일까요? 어떤 문제? 생태적 문제. 아주 저 그럼 써볼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자, 민주시민이란 말이야. 사회과는 민주시민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렇지. 생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면 생태니까 자기 집 앞에 땅이 있는데 이걸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개발하면 환경오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생태적인 관점이라는 환경과 개발에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조화를 추구할 거 아니야? 자, 이게 민주시민이다. 민주시민. 또 우리 선생님 오늘 다 물어볼 거야 다. 설마 다음 주 안 나온 거 아니지 또 질문했다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본인의 생각.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이다. 공정과 상식. 어떤 분 기억나시죠? 그래, 법과 질서. 이 인터넷 짤 도는데 굉장히 웃기는 짤 많이 돌던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던데. 인터넷에 나왔던데. 유튜브에. 요즘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하게 가르쳐라. 특히 개 엄하게 가르쳐라. 라고 와이프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해버릴까? 진짜로. 개엄을 해버리지. 이쪽 그 이해 못하구나. 그게 짤에 돌더라고. 그러니까 SNL 있잖아요. SNL. 요즘에 정말 웃기던데. 그럼 봐봐, 선생님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뭐다? 민주시민이다. 또 어떤 사람이 민주시민일까요? 그렇지. 사회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뭐 하더라? 참여하더라. 그럼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반대할 수도 있지만 무작정 찬성 반대가 아니라 뭘까? 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찬성할 수도 있고 뭐 있어? 반대. 그냥 무조건 찬성이지. 지하철이면. 근데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 그럼 찬성이야 반대? 반대죠. 그러면 찬성 반대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과연 연구를 해봤더니 집안이 탄탄해서 지하철에 지나가도 충분하다 안 하다. 사회과학적인 뭐가 필요할까?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그리고 나는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걸 합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없을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나는 적극 뭐 해야 돼? 참여해야 되겠지. 그러면 민주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식도 필요해. 지식도. 뭣도 필요할까? 기능, 능력도 필요해.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적극 뭐 해야 돼? 참여해야 돼.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수업 끝나고? 한남동에 가야 돼. 한남동. 알겠죠? 한남동에 가서 나눠줄 수 있어요? 반대하고 뭐하고 찬성 나눠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 뭐 해야 돼? 필요하게. 이게 무슨 시민이야? 민주시민이야. 그러면 민주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회과의 내용 요소에 뭘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야. 자, 이게 사회과의 일반적인 설명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시민에 뭘 집어넣었어? 생태지. 과거에는 생태란 말이 없어요. 왜 요즘은 생태란 말이 들어가 있을까? 좀 전에 봐봐. 기후 문제. 선생님, 기후가 사회과만의 문제야? 모든 교과야? 모든 교과죠. 자, 기후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입니까? 전 세계죠. 그러니까 생태와 관련된 기후 문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뭐 해야 돼? 세계 시민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거 맞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있어.
과거의 민주 시민을 강조하다가 이제 2022에 생태 시민이라고 뭐하고 세계 시민을 선생님들 강조합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났던 문제는 뭘까? 민주 시민이야. 왜? 교육과정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뀌면서 2022가 바뀌면서 작년에 뭐가 나왔을까? 이게 답이었어. 그래서 초등 문제. 세계 시민이 답이었습니다. 올해 중등 문제 있습니까? 중등 사회과에 뭐 나왔을까? 생태 시민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생태는 기후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건 앞으로 공부할 교육과정 총론. 총론에 개정의 중점 관련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다 할까?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민주 시민도 중요하고 생태 시민 그다음에 무엇? 세계 시민 등등이 중요하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를 할 거야. 앞으로. 자, 그래서 생각하란 말이야.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사회과에서 추구한 거라면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2022 봐봐. 2022는 총론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포용성,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란 말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과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나오죠. 왜? 제가 선생님들 공통성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 교과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뭘 길러줘야 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국어에서는 창의적인 언어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는 뭐가 중요하다? 민주? 시민이 더 중요하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람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자 중요한가요? 역량을 뭐로 주셨습니까? 창의적 사고력, 비판, 문제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력, 정보 무엇? 활용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단 여기서는 그냥 중요하고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다시 할 거냐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봐봐요. 여기 또 민주시민 생태전환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공동체 인권, 문화, 민주시민 내용, 기후위기, 지속가능 발전, 생태 감수성, 생태 전환 교육을 반영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앞으로 선생님 사회과의 강론을 공부할 때 어떤 단원이 굉장히 중요할까? 문화 다양성이나 인권, 공동체 의식,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 감수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요것과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뭐 할까?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성격 및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무엇? 평가라고 있습니까? 좀 전에 선생님들 내용체계는 영역별로 뭐가 있더라? 영역별로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무엇?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용, 요소. 내용 요소는 뭐에 근간이 돼? 성취, 기준. 선생님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무엇을 결합했다? 지식의 과정에 있는 가치들을 두 가지 이상의 내용 요소를 뭐 했다? 정합, 결합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사회과는 뭘 잘 물어볼까? 성취 기준을 잘 물어봐요. 근데 성취 기준과 관련지에 뭘 물어볼까? 내용 요소. 그러니까 내용 요소가 어디에 들어있을까? 성취 기준에 들어있겠지. 그럼 그걸 빈칸 뚫어놔. 그래가지고 다음 성취 기준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그래. 그럼 그 용어는 어디에 나와 있더라? 내용 요소에 나와 있어. 그렇다고 선생님들 내용 요소를 암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암기되지도 않아요. 이런 건 강론을 자주 봐야지만 성취 기준 눈에 뭐 할까? 이거요, 이거. 그러면서 이게 장소감이구나. 이거 공부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는 역량 함양을 위해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머리 생각해봐. 여기에 필요한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 그 다음에 무엇? 성취, 기준, 교수학습, 그 다음에 무엇? 평가.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일관성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야. 생각해봐 선생님. 애들에게 예를 들어봐. 선생님들이 사회과의 역량 중에 어떤 역량을 선생님들 중시합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보면. 비판적 사고력, 또 의사소통. 제일 불통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누구라고 말을 못해도 공통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즘 잡아갑니다. 계엄이야, 계엄. 그럼 이거 봐, 선생님들. 이 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뭐야? 의사 결정력이죠.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가 뭐할 또 비판할 수 되겠지. 그러면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을 길러주기에 필요한 내용이 뭘까? 갈등 문제를 제시해 줘야 돼. 그리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갈등 문제를 지도하겠지.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의사 결정이라든가 찬반 논쟁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비판이라 또는 무엇?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 아이디어. 이건 뭐야?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야. 즉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이거야, 선생님들. 역량,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영역, 지리인식, 자연환경, 인간생활, 인문환경,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 지역사, 한국사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이제 중등으로 하면 무슨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앞이 지리지. 그 다음에 이게 일반사회 맞습니까? 이게 뭘까? 역사죠. 자, 이거 했으면 사회과 내체표는 암기할 수 없잖아. 요건 알아둬야 돼.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돼. 여기까지는. 세부 영역이 뭔가?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영역에서 문제를 내고 싶어. 본인들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어떤 영역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낸다면 영역명을 쓰라고 했을 때. 영역명을 쓰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떤 영역을 내고 싶어요? 인문환경 인간생활? 자연환경 인간생활? 그렇지. 지속가능한 세계. 이걸 왜 물어봤냐면 선생님 아까 뭘 말했냐면 생태를 말 생태 시민을 강조했잖아. 그럼 생태에는 선생님들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기후가 들어가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지속 뭘 강조해야 돼? 가능을 강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역명으로 묻기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했을 때 제일 묻기 좋은 게 지속 가능한 세계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미 중등은 나왔어요. 그럼 초등은 선생님 지속 가능은 사회과야, 모든 교과야. 모든 교과 맞습니까? 초등은 지속 가능이 어디서 나왔을까? 실과. 실과에서는 선생님들 지속 가능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길러. 좁은 10평에다가 병아리 막 300마리를 길러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그 화학 그 사료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배설물을 주는 거야, 선생님들. 아니면 논에 선생님들 뭘 기릅니까? 논에. 오리.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지속 가능이 실과에 나왔단 말이야. 사회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걸 생각하란 말이야. 어차피 선생님 봐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 인간생활은 교육과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뭐 할까? 무조건 들어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생활이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뭐 할까? 강조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명칭 정도는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다 하기 힘들면 지리 파트라도 몇 개 영역이 있더라? 4개. 4개 중에 무엇? 지속 가능한 3개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오른쪽 지리 관련 핵심 아이디어, 일반사회 관련 핵심 아이디어, 역사 관련 핵심 아이디어. 이건 어디에 다 나와 있을까? 이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 내체표에 있을까 없을까? 직접 내체표에 가서 읽어봐야 돼. 이것을. 선생님 그 다음에 지식 이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나와야 돼. 선생님 과정, 기능이야.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크게. 다시 시작. 혹시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없습니까? 요거. 역량. 역량하고 이거 봐봐. 거의 같은 말을 뭐예요, 선생님들? 비슷하게 했어, 안 했어? 했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봐봐. 요것도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는 어떤 걸 시험에 잘 물어볼까? 용어가 똑같은 거. 역량으로 묻든 과정, 기능 묻든 똑같은 게 뭐야, 선생님들? 문제,
해결 및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 정말 이것도 짜증나는 게 여기다는 역을 집어넣어놨지. 여기다는 역을 뺐어 안 뺐어? 뺐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야?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역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 통일해줘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선생님 맞다 할 겁니다. 설마 역이란 말을 썼냐 안 썼냐 이걸로 채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란 말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일단 그럼 요걸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요걸 제시하니까 요 표만 뭐 해야 돼, 선생님들? 표만 읽을 줄 알면 되겠죠? 사회과는 자 시민의 자질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민 세계 무슨 시민? 민주, 생태, 세계. 자, 이 시민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뭐가 있더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이란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 요소는 뭐가 있더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도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봐봐. 지리에 뭐가 있을까?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 단 말 있어, 없어? 역사도 있겠지? 자, 그런데 봐봐, 선생님들. 우리 지역은 언제부터 생겼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 우리 지역이에요? 공간이지. 언제부터 생겼고 역사지. 역사. 그리고 최근의 문제가 무엇인가? 일반사회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 통합이 있어. 통합. 그래서 사회과의 내용 구성 원리도 통합 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봐봤습니다. 지리를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을 공부해야 될까? 우리 지역이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살고 있는 곳이 어디? 대전. 지금 대전? 선생님. 본가. 영등포구? 가깝네. 형은? 화성시.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지옥화야.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3학년을 지도해야 돼. 우리 선생님은 대전의 생활, 영등포의 생활, 화성시의 생활이란 말이었으면 이게 사회과에 뭐가 될까? 지옥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 구성할 때 3, 4학년 내용은 지역 교과서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화성의 생활, 서울의 생활, 대전의 생활 나눠질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뭐가 중요할까? 지역화가 중요한 거니까 사회과는 내용 구성이란 말이 있으면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지리 영역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역사, 일반사회. 자, 이제 요거 하나면 다 정리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요 표는 굉장히 뭐하다?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 같으면 선생님들 요걸 주고 여기 하나를 뭐 할까? 비워놔, 안 비워놔? 비워놓고 쓰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야. 모든 교과는 이게 다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게 한두 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또 잘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에는 요것만 다 모아면 될까? 모아보면 돼요. 요것만. 자, 그리고 선생님들 넘겨봐, 이제. 사회과에 뭐가 나와, 이제? 성격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방금 선생님 사회과에서는 목표가 무슨 자질? 시민의 자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민.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과거에는 민주시민인데 이제 민주란 말을 뺐잖아. 그리고 시민인데 이제 이 시민 속에는 민주시민 그 다음에 무엇? 생태시민 그 다음에 무엇? 세계시민이다 그 말이야. 그럼 시민이라는 말 봐봐. 여기 봐봐. 지식.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행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자질 속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기능, 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 능력 그 다음에 무엇? 행동도 필요하더라. 쓰면 그 말이야.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민의 자질을 하나하나 필요한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명칭만 나왔는데 역량을 지금 설명했어, 그래서 이제. 설명했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무슨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아이디어를 뭐하더라? 생성. 그 다음에 무엇? 비판적 사고력은 분석, 평가.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은 문제 해결, 합리적 결정하는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견해 분명 표현하고 효율적 상호작용, 정보 활용 능력, 해석, 수집,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문제에서는요, 역량을 설명하는 문제는 총론 이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뭘 쓰라고 할까? 명칭을 쓰라고 해요. 명칭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잘 나오는 것들이 의외로 비판, 문제해결,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무엇, 협업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인데 저건 T 하겠지만 단순히 이런 것들을 할 때 요 명칭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것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학습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교수학습 모형을 주고 뭘 물어볼까? 어떤 역량을 길러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쓰지 말고 듣기만 해. 오늘 수업을 협동학습해. 협동학습은 특히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 의사소통 및 협업이야. 그럼 출제자는 그걸 딱 감안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에 밑줄을 그어줘.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에서 강조할 역량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의사소통 및 협업. 이렇게 하지 또 협동학습 이퀄 의사소통 협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협동학습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그 밑에 사회과는 뭐 한다? 통합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합.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세계 시민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야 선생님들. 그리고 목표. 같은 말 다 반복돼. 이게 시민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지식인데 봐봐. 기초지식에 개념 그다음에 무엇? 원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식은 개념도 있고 무엇도 있고 원리도 있겠지. 물론 이걸 공부하기 전에 사실을 공부하지만 선생님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하는 능력과 무엇? 태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봐봐. 지식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기능, 능력, 그 다음에 무엇? 태도도 선생님 중요하겠죠. 그리고 봐봐.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국가,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시민이야 이제? 그렇지. 자, 여기서는 시민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 책임 있는 시민. 책임 있는 시민.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어디에 초점 둡니까? 주변의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무엇? 흥미.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어딜까? 선생님 주변의 사회 현상의 출발점이 조금 이 전 시간에 봤던 것. 우리가 무엇? 살아가는 곳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능력, 태도를 길러줘라. 그리고 목표가 나와 있죠. 자, 목표. 여기서 선생님들 1, 2, 3, 4, 5, 6을 딱 일단 나눠놔. 무슨 말이냐면 민주, 시민, 세계 시민, 생태 시민, 시민적 자질이라는 말 속에 지식, 그 다음에 기능, 능력, 그 다음에 가치도가 들어가 있었지. 그러면 1번부터 4번이 뭐가 될까요? 지식 이해입니다. 뭐가 된다? 지식 이해. 5번이 뭐가 될까? 좀 전에 5번 과정, 기능. 6번이 가치, 태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봐봐 선생님들. 내체표가 어떻게 됐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되어 있었잖아. 그럼 목표도 어떻게 돼야 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1번부터 4번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일단 1번 보면 돼. 1번. 1번 봐봐. 1번. 1번은 관련제란 말 있어 없어? 선생님 여기 여러 현상 특성을 지리, 역사, 정치계, 사회제도 등과 관련지란 말. 관련은 다른 말로 뭘까? 통합이야. 관련은 무슨 말이다? 통합. 선생님 그 다음에 2번 봐봐. 지표 공간의 자연, 인문 환경, 다양성, 역동성, 지리문제, 쟁점. 이건 어떤 영역의 지식 이해입니까? 지표 공간이니까. 그렇지. 지리지 지리. 이건 지리. 선생님 그 다음에 역사, 지식과 개념에 대한 과거의 사회구조 상호작용, 시대별 생활 모습. 이거 뭐가 될까?
역사라고 딱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원리, 문제파 이거 뭐가 돼? 일반 사회야.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자 1번은 통합이고 지리 그 다음에 역사 일반 사회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5번 있습니까? 5번은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이건 외워야 돼. 이것은 어떤 파트가 되든 지식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 공동체계라는 탐구, 의사결정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건 암기해놔야 돼, 선생님들. 지식정보 획득, 분석, 조직, 탐구, 의사결정력 및 사회 참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탐구 능력, 의사결정 및 사회 참여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쓰라고 잘 나오거든? 자, 근데 봐봐, 선생님들. 근데 또 여기서 혼란스러워져야 돼.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탐구야, 탐구. 왜? 왜 쓰면 여기 탐구가 특이해? 특이하진 않는데, 여기 봐봐. 특이한 건 여기 이것 때문에. 어디에는 없어요. 역량에는 탐구가 없어. 역량에는. 그럼 출제자가 탐구 능력을 물을 때는 역량을 쓰라고 못 묻겠지. 어떻게 물어볼까? 위 수업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과정 기능을 사회과의 목표에 근거해서 써라 그래. 그럼 답이 보기가 탐구학습이야. 그럼 뭐가 될까? 탐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하는 장면을 주고 과정 기능을 쓰라고 하면 의사결정력 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역량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뭘로 물어볼 수 있어? 여기 과정 기능으로 물어볼 수 왜? 둘 다 뭐가 들어있어? 의사결정력이 들어있잖아 선생님들. 이게 이런 게 혼란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6번은 뭐더라? 가치 태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속가능한 삶 적극 노력하자. 개인,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라 했는데 일단 오늘 머릿속으로 사회과의 목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더라? 가치 태도. 근데 뭐만큼 외워라? 과정 기능인데 지식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더라? 탐구 의사결정 반드시 뭐 해야 돼? 사회 참여. 이게 중요한 거야. 에? 머릿속에 딱 담아두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넘겨서 내체표. 자, 내체표는 일단 여기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좀 전에 지리 영역의 내체표는 뭐가 있었지? 지리, 인식,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세계 기억납니까? 그리고 내체표를 제시할 때는 먼저 뭐가 나오더라?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있어 없어? 내용 요소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있다.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던 선생님들 봐봐. 여기에 있는 내용 요소는 어디에 다 들어가 있을까? 성취, 기준. 왜? 이 내용 요소를 결합해서 뭐가 나오더라? 성취, 기준이 나오더라. 선생님 그 말이. 이게. 그래서 요건 선생님들 거기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뒤쪽에서 볼 거야.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나옵니까? 내체표를 바탕으로 뭐가 나오더라?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 자, 요것도 선생님들 해설할 때 볼게요. 해설할 때. 100% 똑같으니까. 그거 제가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달달달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봐봐 선생님들. 장소감이라는 말을 하면 강론에서 뭘 봐야 돼? 장소감이 뭔 말인가 봐야 되지. 여기에 무슨 지도 있어? 심장도. 그럼 또 강론에서 뭘 봐야 되지? 심리들. 그러니까 이것은 강론과 결부해서 공부해야 돼.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 되고 있다는 것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이제 29페이지. 일단 선생님들 28페이지 봐봐. 28페이지 해설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 밑에 선생님들 평가라고 있습니까? 평가란 말 있어요? 또는 함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그 뒤에 있던 무슨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 내용이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그 뒤에 봐봤어요. 뒤에 교수학습 및 평가 가에 교수학습이 있고 1번 방향 2번에 뭐가 있습니까? 방법 있고 나의 평가의 방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평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사회과에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평가 방향이야. 그럼 평가 방향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 여기 봐봐. 목표 내용 교수 방법과의 무엇? 일관성. 앞에 주어가 뭐야? 주어. 평가지. 그럼 좀 전에 선생님 뭐 기억나요? 여기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필요하더라? 일관성. 그럼 봐봐. 목표가 지식 이해야. 그럼 수업 내용도 뭐 해야 될까? 지식 이해를 가르치기 위한 무슨 수업 모양? 필요하겠지. 과정 기능이면 과정 기능을 길러주기 위한 거야. 같이 되면 같이 태도. 그럼 봐, 선생님들. 같이 명료화 수업은 어떤 걸 길러주기 위한 거야? 같이 태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바사아를 딱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사아. 여기 보면 지식이의 과정기능 같이 태도 평가란 말이 있어, 없어? 요거 선생님들 무엇과 일관성이 있습니까? 목표 방금 어떻게 됐지? 지식이의 과정기능 그다음에 무엇? 같이 태도였죠. 선생님 그리고 내체표가 뭐야? 내체표가 내용 유세 지식이의 과정기능 같이 태도지. 그러면 나중에 제도서 총론과 교과 교육론 공부할 때 뭐가 나올까? 지식 이해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기능 능력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가치 무엇? 태도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봐봐. 지식 봐봐. 사실이란 말 아주 중요해. 사실. 그 다음에 선생님 개념, 일반화.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머릿속 정리해. 아, 사회과에서는 지식 이해의 평가가 필요하는데 사회과에서 지식 이해를 공부할 때는 무슨 지식이 필요하더라.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공부해. 지금 이건 다 해설 부분에 다 있어요. 그림만 그려놔. 선생님 그리고 과정 기능 봐봐. 정보 수집 및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비판적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참여 기능이 있어 없어? 요거 뭐하고 일관성이 있습니까? 목표와 일관성이 있지. 역량과 일관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또 하나 짜증나는 거. 목표에는 없어. 근데 평가만 나와 있어. 뭐가 있을까? 참여? 아니 목표의 선생님들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의사결정 그 다음이 뭐야? 참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방금 전에 했는데 목표에는 없어. 목표에는 비판이야. 비판 의사소통 있죠. 이거 봐봐. 역량에는 비판하고 뭐가 있었어? 의사소통 있었잖아. 목표에는 이거 비판적 사고 기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게 아주 헷갈리다니까.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럼 선생님 생각해봐.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묻고 싶으면 목표가 아니야. 평가 아니면 뭘까요? 역량이야. 역량. 공부할 때 이게.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가치태도. 국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서 바람직하고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가치의 내면화 명료화. 저 봐봐 선생님들. 명료, 가치. 그러니까 무슨 수업이 중요한 거야? 가치, 명료화 수업이 있으면 중요한 거잖아. 가치, 명료화 수업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봐봐.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무엇? 실천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러면 큰 그림 하나 그릴 수 있어서 선생님들 목표하고 뭐하고 딱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 목표하고 평가에 바사아를 같이 뭐하면 돼? 연결시키면 좋겠죠? 자, 이걸 제가 이 해설에 다 연결해 놨어요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큰 틀만 먼저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봐봐. 이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평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걸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요거
구술, 면접, 토론, 논술, 관찰, 활동, 보고서, 그다음에 무엇? 포트폴리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평가하자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다 친구들하고 막 구, 면, 토, 논, 관, 활, 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예요?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회과의 선생님들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앞으로 가봐야지 또. 앞으로 가서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그 29페이지 교수학습 방법에 이거 있죠. 바, 사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봐봐요. 자, 이런 걸 활용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것들이 지도도 총론에 하나하나 자세히 나올까 안 나올까?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기 봐 선생님들 가치 태도나 과정 기능이나 지식 이해를 지도할 때 이런 걸 해라 안 해라? 활용해라고 선생님 나와 있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방금 체크한 이 부분은 사회과가 바뀌든 안 바뀌든 거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없어. 자, 근데 선생님 봐봐. 2022는 뭘 강조했어? 디지털. 그럼 좀 전에 봐봐, 선생님들.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준 교실 모습 네 번째 디지털 교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왼쪽에 봐봤어요. 왼쪽에. 무슨 환경?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것은 봐봐. 민주시민 디지털 소양 생태 전환 교육은 국가 사회적 요구란 말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 봐봐. 국가 사회적으로 이제 봐봐. 시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AI로 바뀌었지. 그럼 애들도 뭐 해야 돼? AI에 대처한 능력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 AI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실 환경이 이제 무슨 환경으로 바뀌어야 돼?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 바뀌겠죠. 불과 학원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이거 없었어. 거기서 조금 앞서가면 뭐 있었을까? PPT 빔 써갖고 칠판에 쏘는 거야, 선생님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 이걸로 뭐 할까? 바뀐 겁니다. 막상 써보니까 너무나 뭐 할까? 편하고 보기도 좋지. 이게 인간 보기도 좋지. 이게 이제 디지털 뭐야? 환경이야. 요것도 있지만 선생님 봐봐. 민주, 시민, 디지털 소양, 생태 전환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죠. 선생님 그래서 생태 전환이니까 무슨 시민이 중요하더라? 생태 시민이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오른쪽 봐봐. 오른쪽. 디지털 기술과 정매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회과에서 특히나 선생님들 이 디지털은 지리하고 역사하고 일반 사회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어딜까? 지리야 지리. 그치? 그래서 좀 옆에 봐봐. 지리정보 시스템, 미디어 활용 교육, 디지털 기반 학습 있어 없어? 자, 올해 임용에서 뭐 나왔어요? 지리정보 시스템 쓰라고 나왔잖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야. 정보는 정보인데 지리정보지. 그럼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다 어디에 저장해 놓으면 될까? 컴퓨터에 뭐 해요? 저장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 없어? 활용할 수 있지. GPS 다 마찬가지야 선생님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리정보 시스템. 그리고 봐봐. 지금 여기에 지하철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려면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거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 지리정보 시스템. 자, 그럼 봐봐 선생님들. 요 문제가 나온 게 사회과의 디지털 소양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론에 이제 뭘 봐야 돼? 용어 설명에 뭘 봐야 될까? 지리정보 시스템 용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그것도 시험에 나와버렸잖아 이제 이것은. 그럼 이제 지리정보 나왔으니까 다른 용어를 본단 말이야 선생님들.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들 보고 또 그 위에 봐봐. 또 그 위에 많은 무슨 학습 나와 있습니까? 협동학습 있죠. 유일하게 사회과에서 안 나온 수업입니다. 선생님 사회과에서 올해 문제결합습 나왔는데 문제결합습 지금까지 나온 적 20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상하게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협동학습이 정말 중요하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출제분도 1번이 1번 사회과. 그럼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선생님 이것도 공부할 때 이걸 막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 여기 제시되는 선생님들 것 중에서 묻기 제일 좋은 게 뭐야? 요거. 그러면 앞에 있는 뭘 물을 수 있어? 역량.
협동학습 장면을 주고 밑줄친 부분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이 뭐냐? 그럼 뭐야? 의사소통 및 해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 봐봐. 책임 있는 시민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강조했잖아. 책임. 협동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책무성이에요. 이런 게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냥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알겠죠? 이제 봤으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가 뭘까? 이제 하나하나 뭐 해야 돼? 이제 자세히 보는 거야. 이제 여기 해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거에 뭘 입혀야 돼? 이제 해설을 입혀서 자세히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야. 이제 이 봐봐. 이제 31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교육과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더라. 그럼 방금 교육과정 변화할 때 국가 사회에서 뭘 집어넣어주라 할까? 제발 이 내용 좀 집어넣어라 안 넣어라 쌤 그 말이야.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정권이 바뀌면 사회과의 내용 중에 바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5.18이야. 독도는 거의 안 바뀌어. 만약에 독도를 빼버리면 매국노가 돼버려. 그치? 독도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5.18이야. 즉 야당과 여당 있잖아 선생님들. 그들이 바라본 5.18의 내용은 완전히 뭐랄까?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의 그 민주시민운동과 관련지어서 5.18이나 이런 걸 아주 자세히 다뤘거든. 근데 요번 정권이 들으면서 5.18 내용이 뭐할까? 거의 많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과의 내용은 국가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죠. 왜? 앞으로 교과서에 어떤 분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바뀌어버리면 쓰면 교과서 내용이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교과서는 안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는 어디에 민감합니까? 사회 변화에 민감합니다.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이게. 그럼 봐봐. 그래서 이제 국가 사회적 요구라고 있어 없어? 있죠. 여기에. 자, 일단 가운데 봐봐. 학습량의 적정함이 계열성이란 말이 있고. 읽어보시면 돼. 근데 봐봐. 내용 및 과목의 재구조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자, 탄력적인 환경학대법, 역사 영역, 민주 시민교육을 강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이것은 선생님 이거야. 요 자체의 용어도 암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뒤의 내용을 볼 때 어떤 말이 중요하다. 환경 확대법이란 말이 있고 탄력적인 환경학대법이 뭔가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 요소가 뭔가 이걸 직접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또 봐봐. 국가 사회적 요구란 말이 있어요. 자, 왼쪽. 여기 봐봐. 생태 전환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다문화, 선생님 경제 금융 교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강론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뭐예요, 선생님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올해 임용고사 문제 좀 전에 선생님들 권력이라는 용어 기억나요? 권력. 이 권력은 여기서 어떤 교육과 연관될까요? 민주 시민교육이. 왜? 민주 시민교육은 정치가 관련될까 안 될까? 정치지. 우리는 정치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따라올까 이제? 민주 정치란 말이 따라오거든. 이런 관련성이야. 이런 관련성. 그럼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 무슨 교육 중요할까? 생태 전환교육 관련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무슨 시민 중요하다? 생태 시민. 그럼 이제 봐봤어요. 지도서를 공부할 때 유독 그 단원에 주요 개념 용어 해설에 무슨 용어가 나와 있어? 생태 심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시험 단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봐봤어요.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경제, 금융 교육 관련 강론 내용이 중요해. 예를 들어 봤어요. 듣기만 해. 경제 교육이지. 그럼 이거 강조해.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그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선택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이야. 이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학년 지도서를 보면 교과서에 뭐 나올까? 경제교육 나와. 경제생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는 이 부분이 2022에서 강조한 경제점 무슨 교육이구나. 금융교육으로 경제교육을 할 때에는 경제활동을 가르쳐야 돼. 그럼 경제활동의 하위 요소에 뭐가 있을까?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무엇을 생산합니까?
생산. 재화와 무엇? 서비스를 생산해요. 그럼 이제 이걸 뭐 할까? 소비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돼. 나중에 선생님들. 우리가. 그 다음에 인권과 다문화는 같이 가겠지, 선생님들. 왜 이런 걸 강조하면 생각해봐, 선생님들. 우리 사회의 소수자는 누구야? 소수자. 소수자는 누굽니까? 어? 그래, 다문화도 소수자 맞죠? 또 성소수자, 장애인, 탈북민 다 뭐야? 소수자죠. 자, 소수자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자, 20년 뒤에는 누가 소수자일까? 우리가 소수자야. 그리고 중국이나 탈북민이 뭐가 될까? 더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인구 절벽이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럼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하단 말이야. 차별이 심해. 근데 사회과에서 뭘 강조해야 돼? 인권과 그다음에 무엇? 다문화 교육에 대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지도서에서 뭘 공부하면 중요할까 이제? 인권이 뭔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 어떻게 증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 교육할 때는 편견과 뭘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 말은 기본권 중에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평등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말이 있으면 강론을 공부할 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 강론. 그래서 제가 강론에 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걸 강조했다. 그 다음에 역량. 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선생님들? 봤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앞에서도 지식이의 과정기능, 그 다음에 또 무엇? 가치태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봐봐, 선생님들. 과정기능이 교과역량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좀 전에 설계에 보면 과정기능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봐봐. 설계에 쭉 가보자. 이제. 선생님 거기 6페이지 설계 봐. 설계 오른쪽 보시면 선생님들 과정 기능으로 뭐 나와 있습니까? 정보, 자료, 해석, 활용, 창조, 지리, 역사, 사회 탐구, 문제 해결, 의사결정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뭐 있어 또? 역량이 있어, 없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선생님 봐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정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게 뭐야? 내체표. 내체표에 또 영역별로 뭐가 나와 있었지? 과정 기능이 나와 있었죠? 이게. 그런 맥락이라는 걸 선생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 봐봐, 선생님들. 기존의 지식을 뭘로? 지식이의 기능을, 가치태도를, 가치태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임용고사는 기능을 쓰라고, 기능. 근데 지금 뭘 쓰라고 할까? 과정, 기능을 쓰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 주요 개정 내용 봐봐. 여기 보면, 교사에 뭘 강조했다? 자율성. 그러니까 2020년은 누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야? 교사가 만들어간다고 했잖아.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이게 중요한 것들이야. 시민교육 강화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험을 고려하는 무엇? 환경특법이란 말이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무슨 기능 강조했다? 탐구라 그랬지.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아, 사회과의 탐구는 어디에 나와 있더라? 목표의 과정 기능에 뭐가 있더라? 탐구 능력이 있더라. 그 굉장히 뭐하다? 중요할 거라서 중요. 그러면 수업 모형 중에서도 무슨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까? 탐구 학습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 탐구 학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야, 선생님들. 지리에도 뭐가 나올까? 탐구야. 그 다음에 일반사에도 뭐가 나올까? 탐구 학습이지. 역사는 탐구 학습을 어떻게 나올까? 사료 학습이야.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자료를 뭐 할까? 분석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학습이야? 탐구. 그래서 역사에서는 사료 학습으로 물어보고 일반사회나 지리는 뭘로 물어봐? 탐구 학습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단 역사에서는 앞에 무슨 말을 줄까? 역사적 탐구라는 말을 줘 안 줘? 주겠지.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 세분화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뭘 강조하는 걸 봤어, 이제.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32페이지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여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 봐봐 이제.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사회과 수업의 실천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이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생님 봐. 여기 차이점 봐봐. 차이점. 2015와 2022의 차이점. 여기 선생님 보십시오. 사회 변화 있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정교화 세계란 말 있어 없어? 여기 가로에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자율성을 준 거야? 교사에게. 근데 정말 웃긴 건 여기는 안 나와 있지. 해설에는 또 나와요. 해설에는. 그럼 그냥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봐봐. 2015에서 사회 변화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고령화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2번 나왔어. 다 여기에 제시된 용어로 쓰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2022에 사회 변화의 하위 내용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죠. 2022 이렇게 돼 있어. 저출산 고령화 지능 정보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정보화는 정말 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지능. 뭐 때문에? AI지. AI가 때문에 지능 정보화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용어를 딱 보고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떤 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출처, 지능, 정보, 지능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정보화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지? 지능, 정보화는 무슨 시대를 말하고 있더라? AI. 그럼 선생님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AI가 나옴으로써 등장함으로써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뭘까? 키오스크야. 노량진도 보면 제가 여기서 노량진을 29년 생활했다고 그랬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종업원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있다고 3년 전부터 종업원들이 거의 없어요. 뭐로 바뀔까? 키오스크입니다. 저도 여기 바로 옆에 버거킹 있죠? 정말 화가 나요. 이거 누르다 보면 또 그 원장대로 가버리잖아. 답답해갖고 어떤 수강생, 공무원 수강생이 제가 해드릴까요? 나이도 젊은데 그냥 짜증이 나.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족발집에 뭐가 없을까? 종업원이 없어요. 누가 다닙니까? 로봇이죠. 이게 AI 시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밤 10시에 택시자분들 봐봐. 택시. 아니면 용산역 가보십시오. 승차권을 끊으려고 줄 서 사람이 누굴까?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7, 8 할아버지야. 우리는 그냥 폰으로 결제해서 바로 뭐해? 바로 들어가죠. 택시 우리 어떻게 잡아요? 택시. 카카오죠. 근데 7, 80대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손 들고 있지? 1시간 동안 뭐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 국가야. 그럼 이런 정보의 격차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뭐 해야 돼? 구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누구 역할이야? 국가 역할이야. 그럼 국가에서 뭐 합니까? 고령층 분들 정보교육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장애인들에게 또 해야 하나요?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선생님들 예를 들어봐. 지능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 도래될수록 정보의 격차는 뭐 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고로 양극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소외계층은 뭐 할 것이다?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걸 누가 연구할까요? 사회과학자가 연구를 해. 그럼 이제 참여연대 이런 게 있잖아. 참여연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에 건의할까? 국회나 국가에 건의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까? 정보의 격차에 따른 차별 금지법.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정책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정책이 가는 거야. 그래서 최근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정보의 격차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 이런 게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시험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 있습니까? 예시 있죠? 이 예시와 관련된 성취기준, 당론. 이게 시험 출제문도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머릿속으로 3, 4학년 군에서 아주 중요한 성취기준이 뭐더라?
최근 무슨 변화? 사회 변화 있지. 그래서 단원명이 사회 변화가 우리 생활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 또 거기도 봐보세요. 과거에는 왕건 봐봐. 서희, 강감찬, 고려청자, 금소갈자, 팔만대장경. 근데 뭐로 있으면 다양한 무엇? 사다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율성을 줬다는 거야? 교사에게 자율성을 줬다는 거야. 이거 냉정히 말하는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업할 때는 왼쪽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교사든지 제가 봐서는 이 성취준에 관심 있는 교사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가르치면 되지? 없어요. 오로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우리만 뭐 할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럼 선생님 봐봐. 다양한 역사적 자료 있습니까? 이걸 두 자료 줘, 두 자료. 두 자. 그렇지. 사료 탐구를 그만큼 중시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옆에 봐봤습니다. 옆에. 중복 학습량을 뭐 했다? 적정화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뭐 역할 변화는 삭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이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선생님들. 5, 6학년 국토의 인문환경 경우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 도시, 인구, 산업, 교통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도시 발달은 삭제하고 3, 4학년 사례 중심의 도시와 인구 이해하는 것을 조정하였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5, 6학년 있던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2022년은 3, 4학년에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뭐 했더라? 좀 조정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3, 4학년에 뭐 나올까? 도시에 뭐 나올까? 인구, 교통, 산업이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봐봐. 이것은 도시의 인구, 교통, 산업은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지. 왜? 교통의 발달이 산업의 발달, 산업의 발달이 인구의 증가. 그럼 도시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게. 선생님 그러면 시간 거리가 단축이 돼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 뭐 할까? 줄어든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침은 일본,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중국, 저녁은 서울. 이게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한 군데는 가능하겠지. 그만큼 시간 거리가 뭐해? 단축. 아니면 생활권이 뭐가 되니까 생활권이. 그렇지. 확장됐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교통이 그만큼 뭐였을까? 발달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탐구에서 보면 뭘 중시합니까? 인구 분포, 문제점 그다음에 무엇? 해결 방안.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이제. 2022 5, 6학년 지리탐구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인구 분포야. 그리고 문제점과 그다음에 무엇? 해결 방안. 그럼 머릿속으로 쓰면 봐봐. 앞에서 인구하면 뭐 기억나? 저출산 그다음에 무엇? 고려 기억나죠? 나중에 이걸 자세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인구 분포는 인구 무엇? 피라미드. 그리고 인구 분포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생각. 인구 분포에 따른 문제점. 그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어떤 게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어? 연금, 그렇지. 연금 아주 민감해, 연금. 그렇지.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 이거 있잖아요. 노동력 그거지.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뭐 할까? 많아져 있고 청장년층도 또 뭐 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이거 줄어드는 비율보다 고령층이 더 뭐해? 늘어나 버리죠. 세대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 해결해야. 그럼 문제는 해결 방안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무슨 수업 모형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능, 능력, 과정 기능을 길러줄 것인가. 그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선생님들. 또 2015에서 인권보장과 헌법, 법의 의미 역할인데 2022에서 법, 인권의 보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유평등, 정참여 등의 실제 생활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식하더라.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의 의미와 역할, 인권 친화 태도, 인권 침해, 해결 방안. 자, 일단 선생님들 이거 관련된 뭐가 중요하다? 강론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냉정히 말하면 2015 볼 필요 없고 2000 뭐일까? 22 있죠? 여기서 예로 나와 있는 단원들의 출제빈도 1번이다 그 말이야. 그럼 방금 전에 인구분포 중요했죠? 뭐 중요한가? 법과 인권보장 중요했지? 앞에서 뭐 중요했어? 앞에서 방금 전 앞에서 사회 변화 중요하죠? 그럼 봐봐 선생님들. 앞에서 최근의 사회 변화와 여기 있는 뭐가 일관성이 있어? 인구 분포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죠? 봐봐. 법과 인권이죠? 앞에 뭐 기억나? 인권교육 그 다음에 다음은 기억나죠? 다 강조된 교육들이야. 이게. 그 다음 선생님 보십시오 또. 시민교육 강화란 말 있어 없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교육과정에 보니까 목표가 뭐였죠? 시민성 함양 맞습니까? 자, 민주 시민교육을 위해서 학교자치와 선거교육 신설하고 주권자치를 강조했다.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 지구촌 문제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계 시민에 봐봐 선생님들. 기초지식 다문화 지구촌 문제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생태 시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기후변화, 환경, 이용과 개발. 자, 이거 봐봐. 이용과 뭐라고 그랬어? 개발이죠. 이게 뭐가 뭐의 갈등이야. 개발 대 보존 맞습니까? 이거의 갈등 환경교육이잖아. 자, 그래서 요게 2024 작년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요거 생태시민하고 뭐하고? 민주시민 출제빈도 또 1번이겠지. 그럼 강론 공부할 때는 이거야 이제. 학교 자치를 신설하는 말이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이야? 선생님 학교 자치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학교 자치. 학급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 학급의 학급 어린이의 장면과 여의도의 뭐하고 똑같아야 될까? 국회 의사당 장면 있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학교 자치에서 이런 거 하잖아, 선생님들. 무슨 결정할까 안 할까? 국회에서 봐봐. 국회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학급에서는 뭐야? 학급 회비를 어떻게 것인가 고민하겠지. 이게 뭐야? 학교 자치야. 선생님 봐봐. 학교 자치가 나중에 뭐가 될까? 주민자치가 되는 거야. 주민자치가 이제 뭐가 될까? 국민 주권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선생님 그리고 요거 단골이지. 선거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몇 세부터 이제 선거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맞죠? 이것도 정권에 따라 찬반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선생님 그리고 요거 올해 중등 문제야. 환경교육, 기후변화, 환경개발, 무슨 시민? 생태 시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민주시민도 보면 여기 봐봐. 민주주의의 의의, 학교자치의 사례와 실천 방안을 추가했다는 말이 있어. 그럼 이제 제도서 강론 공부할 때 어떤 용어가 중요할까? 민주시민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됐어, 선생님들. 이게 민주주의의 반대말. 전체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럼 민주주의 공부할 때 민주에다가 뭘 플러스해야 돼? 민주 정치야. 정치. 그래서 민주정치는 무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걸까, 선생님들? 선생님들, 정권 획득 맞죠? 정당은. 정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뭘 가졌다는 거야? 힘. 힘을 두자는 뭘까? 권력이지. 그럼 권력 간의 갈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걸 합리적으로 뭐 해야 돼?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정치? 민주 정치가 되는 거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거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거. 그 맨 밑에 봐봐, 선생님들. 선거와 의미, 대의민주주의, 유권자의 권리와 참여의식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야. 에? 강론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1번이야. 1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들. 방금 제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만 들어보세요. 설명만, 선생님들.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야. 그 머릿속으로 선생님들 이제 강론과 연관입니다. 강론에 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의 유형이 나와.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간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요즘은 전자 민주주의. 이렇게 이걸로 참여할 수 있잖아. 근데 간접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대신해 주잖아. 그래서 이게 대의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려면 반드시 투표하는 날 뭐 해야 돼? 투표해야 되겠지?
근데 투표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니까 그게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론 공부할 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온 예시는 강론에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강론에서.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선생님들. 뭘 강조했더라? 탐구 기능 강조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우리나라의 무엇? 지리탐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3, 4학년 봐봐. 주변 물건 자료 탐색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뭐한다? 추측한다. 그러면 이걸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탐구인데 탑. 증거가 되는 주변이나 자료를 탐색하여 과거의 모습을 뭐하더라? 추측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물을 발견했어. 유물. 그럼 과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 과거의 생활 모습을 뭐 할 수 있을까? 추측할 수 있겠지. 이걸 재미있게 하려면 얘들한테 뭘 쓰라고 할까? 일기. 네가 만약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뭐 써봐라? 일기를 써봐라 그 말이야. 그럼 그 당시의 사람하고 내가 뭐가 돼야 돼? 감정, 이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용사는 어떻게 잘 나올까? 역사 일기를 줘. 역사 일기 쓴 거 주고 뭘 찾으라고 할까? 당시의 사회하고 역사 일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수정해라. 마치 드라마 사극 촬영할 때 보면 선생님들 현대 물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 선생님들. 오게트 찾는 거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들 작년 문제 뭐가 있었습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신라시대 상평통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조선시대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사회변화와 다양한 문화라는 건 뭐야 선생님들? 이게 봐봐. 통계 자료, 기사 등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한단 말이 있어 없어? 이건 뭘까? 인구야. 그럼 봐봐. 우리나라에 인구 분포를 나타내주는 통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통계들을 보면서 이게 저출산인지 이게 고령한지 초고령한지 몇 년도부터 초고령한지 그럼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예 무슨 탐구야 선생님들? 지리탐구.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래프 시각자료 활용하여 기후, 인구 등 특징을 뭐하더라? 탐구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여기서는 도해력이라는 말을 적어놔. 도해력.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과거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후와 의식주의 관련성.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들? 기후와 의식주의 관련성은 무슨 말이야? 기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식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후는 무슨 기후야? 적도를 중심으로 무슨 기후? 열대, 또 건조, 온대, 그 다음에 냉대, 한대. 쭉 이렇게 이제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따라 뭐가 달라져? 식주가 달라지겠지. 이걸 뭐 해보는 거야? 탐구해본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게 작년 교대 모의고사 한번 나왔거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기후에 따라 또는 이것만 좀 종교에 따라 음식의 영향이 줘 안 줘? 주죠. 근데 세계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히잡 쓰고 다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야?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몇 억이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도 뭐 할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뭐 할까? 싫어하는 음식이 있겠지. 그럼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역하려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급식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찬반 논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교대 모의고사에서 나왔더라고. 잘 냈더라고 문제 썼습니다.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슈가 되고 왜? 종교가 뭐해? 다양하게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로 만들어주는 건데 일단 선생님 여기서 봐봐 이제. 자,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지리탐구는 굉장히 뭐하더라? 중요한 단어이다 그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거 따라야 돼.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무슨 기운가를 알아야 돼. 이게 온대인지 사반한지 이게 monsun인지를 알아야 돼 선생님들. 그게 도해력이야. 그럼 기후 그래프를 보고 이 기후와 뭐의 연관성을 따져줘야 돼. 인구와 연관성을 뭐 할까? 따져준다. 그 말이야. 이게 읽어봐부터. 다양한 문화라 그랬지.
그럼 다양한 문화를 세자로 쳐. 세자. 다양한 문화를 세자로 쳐. 세자. 다문화죠. 무슨 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단원들이 선생님들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학습자의 경험을 고려한 무슨 고려법? 탄력적 환경학대법. 이게 선생님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선생님 보자. 사회과가 오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이게 뭘까? 고장, 그 다음에 지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무엇? 세 개 있습니까? 자, 이게 3학년, 이게 4학년, 이게 뭐야? 5, 이게 뭐야? 6. 이렇게 사회과의 공간의 범위를 정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경확대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환경.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선생님들? 공간확대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공간. 그러니까 3학년은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이야. 4학년은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 5학년은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 6학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 이렇게 되는 걸 제시했어. 자, 근데 자, 선생님들은 몇 살 때 해외여행을 가보셨습니까? 몇 살 때 가봤어? 해외 왜? 어? 7살. 대단하네. 어디 갔다 왔어? 7살에?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왔어? 7살 때 일본 갔단 말이야. 그럼 이 선생님은 7살 때 재미있어, 재미없었어? 재미있었다고 말해야 돼. 그것도 아주 재미있었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공간의 범위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 지역도 아니야. 어디야? 세계 여러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가면 역공간학대법이에요. 중학교는 선생님들 세계를 먼저 공부하고 뭐 할까? 고장을 오거든. 근데 봐봐. 자, 이런 현상 때문에 3학년 교과서 있죠. 우리 고장의 음식을 공부하거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뭐 나올까? 베트남 음식이 나와 있어요. 베트남. 왜 우리 고장의 음식인데 그 다음에 베트남 음식이 나와 있을까? 공간학대법으로 가르치다 보면 문제가 생겨. 3학년의 관심의 범위는 우리 고장인데 인터넷이라든가 애들의 경험 때문에 얘들은 이미 어디를 경험했을까? 다른 나라를 경험했지. 그래서 우리 고장을 가르칠 때 교사가 고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어? 세계로 확대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고장의 범위가 획일적인 게 아니라 뭐다? 유동적이야. 이렇게 수업을 해. 이렇게 수업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2015야. 15.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어요. 고장이 뭐로 바뀔까? 좀 전에 이거 기억나? 우리가 사는 곳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곳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환경학대법이다 라고 있습니까? 고장과 지역 단위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시도 범위, 지역 학습 범위가 넓어서 시군구 단위로 수업을 제공하는 데 사례가 많다. 따라서 거기 봐봐. 공간 단위를 뭐로 통일해버렸다? 지역으로 통합했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근데 봐봐. 탄력적으로 지역 범위를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는 말 있습니까? 출발점은 어디에 두고? 생활권이라는 말 있어? 없어? 찾았어요? 자신이 경험하는 뭘로 시작해라? 생활권.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뭐 하래? 사는 곳이 3학년 뭐야? 1학기. 1단원이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 봐봐, 이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공간의 범위,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엇? 여러 지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무엇? 세계. 요렇게 2022는 정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오면 2022는 고장이나 지역으로 구분하냐고 뭘로 통합했다? 지역.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지역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지역 범위를 뭐 할 수 있다?
구성하셨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지역이 아니야, 이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엇? 여러 지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무엇? 세계. 그래서 지역의 범위를 뭐 했다? 탄력적.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무엇? 여러 지역,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과 지리 파트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선생님, 그 말이야. 여기. 즉, 장소 경험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우리 지역, 여러 지역 사례, 우리 세계 범위가 확정되는 탄력적인 무엇? 환경학대법이더라. 자, 그럼 거기에서 여기 자신의 뭐에서 출발한다? 장소,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전에 성취 기준 1번에 3학년 1학기에 뭐 나왔어? 장소감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장소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지리 파트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학년 1학기 일단은 우리가 무엇? 살아가는 곳 있잖아. 그래서 장소감, 위치, 공간, 사적 지리, 뭐 공적 지리 굉장히 시험에 낼 게 무궁무진합니다. 교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특징, 생활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하더라? 탄력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공부하다가 다른 나라의 지역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내용을 조직한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뭐 했다? 특성화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들 좀 전에 통합이란 말 기억나요, 안 나요? 자, 지리, 그 다음에 무엇? 일반사회, 역사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특성하니까 지리는 뭐 중심으로 공부했다? 지리는 선생님들 세계지리 내용 구성 개편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일반사회, 사회변화 및 사회적 요구 반영, 3, 4학년 역사 개념 중심, 5, 6학년은 뭐 중심? 생활사 중심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 봐봐, 선생님들. 연대기 구조 속에 생활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여기 위에. 그래서 선생님들 연표가 뭐 할까? 시험 단골이야, 단골. 왜냐면 그 당시에 생활무술을 공부하려면 선생님들 연표를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연표를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영역별 내용 특성화 자세히 나오죠. 자,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봐봐. 그냥 이것만 봐봐, 선생님들. 지구 대륙 국가들, 자연환경, 지구촌 사람들, 여러 나라의 위치, 지형, 기후, 인구 등 세계 지리정보 습득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중요한 게 무슨 정보가 중요할까? 지리정보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리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 뭐가 있을까? 지리정보. 그래서 좀 전에 지리정보 시스템 나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 나라에 뭐가 선생님 중요하냐면 위치, 지형, 기후 뭐 쭉 있잖아. 그럼 이걸 공부했으면 여러 나라의 위치를 공부하려면 무엇을 강조할까? 경도하고 뭐하고? 위도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나라의 위치를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어딜까? 우리나라의 무엇? 위치와 영역을 공부하고 다른 나라의 무엇? 위치와 영역을 선생님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우리나라의 무엇? 기후. 올해 뭐 나왔어? 동고, 서저의 지형 나왔잖아. 늘 제가 작년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동고, 서저의 지형이 궁금하면 버스를 타고 강릉하고 목포를 가보라고. 서울서 목포를 가보십시오.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를 가봐. 정말 재미없어요. 왜 그럴까? 터널 있어, 없어? 터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뭘까? 평지야. 근데 버스 타고 강원도를 봐봐. 뭐가 많을까요? 터널 굉장히 산이 많아요. 그러면서 뭘 느껴야 돼? 아, 동고,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 휴가 때 직접 강릉을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문득 그게 생각나더라고. 아, 이래 동고 서저가 많구나. 이게 먹먹하고 그 높으니까 선생님들 이게.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기후, 인구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몇 개 출판사라든가 연자를 정리한 건데 이렇게 된 데가 있고 또 옆에 봐봐. 어떤 출판사는 자, 무엇을 강조했다? 정의정령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 결국은 같은 말 반복되죠. 뭐 중시했더라?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와 생태에 대한 환경 무엇? 감수성. 굉장히 생태 시민 강조가 돼야 한대. 되게 있죠? 세계 시민은 나와버렸고, 나와버렸고. 선생님, 그리고 실질적인 지리적 자료 활용 및 지리적 기능 강화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 지리적 기능 자료 활용하려면 선생님들 뭐 활용해 봐야 돼? 지리정보 시스템. 이것도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지도지, 지도. 그러니까 기호, 등고선, 방위, 축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봐봐. 지도의 기본 요소, 지도 읽기.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거야. 공간자료, 사진, 도표, 영상, 지형, 기후, 인구. 선생님, 그러면 공간자료에 뭐가 들어가? 지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잘 물어봐요, 선생님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 세계지리 공부하면요. 세계 지도를 주지. 그리고 특정 지역을 딱 주고 A 지역의 생활 모습으로서 바른 걸 고르라 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 A 지역이 무슨 기운지를 위치를 찾아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생활 모습을 주고 위에 A, B, C에서 고르라 그래.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그런 형태로 문제가 선생님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시민 시험에 나왔었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야. 환경 결정론적 사고를 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국은 환경 결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 생태야, 생태. 누구와 누구가 상호작용한다. 인간과 자연은 뭐하더라? 상호작용하더라. 이걸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그래. 무슨 관점?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후에 따라 뭐가 다를까? 생활 모습이 다르지. 근데 선생님들 종교에 따라 뭐가 달라? 또 생활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역사 봐봐, 역사. 여기서 이제 왼쪽 봐봐, 선생님. 시간 개념, 역사 증거, 변화와 지속, 발문과 누적, 요것 관련 단원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시간, 역사의 시간 개념이 뭘 말하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한 것들이야. 선생님, 역사의 시간은요, 위치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이 위치는 어떤 위치를 말해? 시간상의 위치야. 그러면 시간상의 위치에 전후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뭔가? 선생님 봐봐. 역사에서 변화를 보려면 뭘 알아보면 될까요? 역사의 변화. 도구. 도구. 그러니까 생활 도구를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를 직접 뭐 해야 돼? 가보는 것들이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5, 6학년 군에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선사시대 현대기록 구조를 학습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선사시대는 3학년에 나왔거든. 근데 2020년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뭐 구석, 긴석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이게 5학년 때 이게 연대기, 유적, 유물, 문화유산, 역사 기록을 통해 생활 모습 학습하더라. 최근에 뭐 나왔습니까, 선생님들? 요거 시험에 나왔잖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답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그게 뭐였냐면 석굴암 불국사. 그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 그리고 문화유산 이 부분이 바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국가유산 해가지고 바뀌거든, 용어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단원 있잖아. 무조건 봐야 돼. 언급된 단원들은. 역사 개념이다. 3, 4학년. 그래서 무슨 개념이에요? 3, 4학년은 시간 개념이야.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 지역에 무슨 유산? 국가유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증거야, 증거. 시험에 나와버렸고. 5, 6학년 연대기란 말 있어. 연대기적 구조란 말 있습니까? 이 말 적어놔. 연대기적 사고력. 이 말 적어봐. 연대기적 사고력. 그래서 선생님들 연대기적 사고력을 공부하려면 수업 자료로 뭘 많이 활용할까? 뭘 활용한다? 연표야, 연표. 그럼 연표는 선생님들 시간상의 위치에 선후관계를 알 수 있어, 없어? 이 문제 정말 선생님 유치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갑신정변하고 강화도조약 있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강화도조약을 맺었습니까? 맞아요?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아무리 역사를 공부 안 했어도 1876년, 1884년 연도는 맞는가 모르겠네. 강화도조약이 먼저잖아, 선생님들.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거꾸로죠, 거꾸로. 잘못된 거 고르라 그래. 그럼 더 쉬운 거. 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하면 대한임시정부. 대한임시정부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3.1운동 몇 년도에? 1919 몇 월달? 3월달. 임시정부 수립은요? 4월달이에요. 4월달. 이것도 순서를 바꿔놓고 물어봐요. 이건 암기. 이걸 통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 없어? 역사적 인과관계. 알 수 있죠. 그런 걸 선생님들 물어봅니다. 이게. 역사의 탐구 기능. 그래서 시간, 역사, 증거, 역사 개념, 연대기적 생활사. 자, 이런 부분들이 강론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해야 됐습니다. 연기.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강론을 공부한 것과 그냥 보는 건 달라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보십시오. 지금 우리 39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39까지 해버리고. 선생님,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자, 일반 사회 봐봐.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여기. 사회 변화 봐봤어, 사회 변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좀 전에 3, 4학년의 사회 변화에 뭐 기억나? 여기는 없었지만, 저출산, 고령화, 지능, 정보화. 자, 5, 6학년의 사회 변화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하면, 디페이크. 요즘에 우리나라 선생님 사회 보면, 그, 거짓 뉴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이게 유튜브 잘못 보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자기 사상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유튜브 볼 때 저는 2개 다 봅니다. 아침에 김호준, 오후에 다른 거 해서 좌우를 같이 봐야 돼. 그래야지 이 나만의 객관적인 관점이 생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 이걸 딱 보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 성취기준 있잖아, 성취기준. 일단 이게 중요한 단원이야. 어떤 걸 선생님들이 문제로 내고 싶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일단 내고 싶은 거. 응? 그렇지. 역량에 묻기 좋은 거. 비판이야. 비판적 사고력 물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도안을 주고 역량 무슨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물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또 묻기 좋은 거. 뭐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 생각하면서. 여기도 봐봐, 선생님들. 미디어의 정보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 뭐 하더라? 평가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선생님, 그리고 봐봐, 이제. 사회적 요구란 말 있습니까? 좀 전에 무슨 교육 강화했어? 인권교육 강화했잖아요. 그럼 다문화도 강조했지? 근데 2022에 5, 6학년을 봤더니 무엇도 강하고 있더라. 그렇지. 노동자의 인권이야. 누구의 권리? 근로자의 무엇? 권리. 그럼 이제 강론에서 뭘 공부해야 될까? 근로자의 권리에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등 임용고사의 개념학습으로 이미 나왔어요. 개념학습으로. 이게.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무엇? 책임. 그럼 저가 이제 강론을 정리할 때 이거야. 가계의 역할이 뭐고, 기업의 역할이 뭐고, 시장 경제에는 자유, 경쟁,
아니면 선생님도 시장 경제는 뭐가 있을까? 이게 또 혼합 경제 있지. 우리나라는 선생님 뭘 추구합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즘,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거 관여합니까? 자유 경쟁에서 대표적인 거 독과점 못하게. 아니면 선생님도 그거 15일하고 30일 어디 문 닫아라. 마트 문 닫는 거 있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차별받아서 또는 너무나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면 국가에서 관여하자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합경제라고, 혼합경제. 이게 국가에서 관여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업에 뭘 보장해줘? 자유와 경쟁을 보장해줘. 이런 걸 기억해야 돼, 이런 걸. 그러면서 또 기업의 자유, 그 다음 기업의 무슨 책임?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쭉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봐봐, 옆에 있지. 다시 미디어 리트러스 여기 부분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아주 쌤 중요합니다. 여기 봐봤습니다. 3, 4학년에서는 가족의 형태, 지방자치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삭제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거 중요해야 돼. 공부할 때요, 삭제에 목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공공기관 삭제했다 그랬지. 근데 아이스크림 지도서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삭제는 했지만 참고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봐봐.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접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참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도지사한테 뭐 해야 돼? 편지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도청은 무슨 기관이야?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야,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아니 이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왜 집어넣어놨습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아니 또 책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책에다가 이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아이스크림은 수록되어 있음. 읽어보실 때 기초도 나와있고 기초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뭘까? 신설이야. 신설.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이거야,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수업할 때 안 나온다는 거 있죠? 안 나온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온다는 것만 믿으십시오. 알겠죠? 그 말 아시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나온 경우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절대로 믿어준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뭐가 있냐면 출제자 마음이야. 내가 마음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단 이건 있어. 연속 2년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극히. 이게 방어적 수업이야. 방어적 수업. 알겠죠? 99%는 안 나와요. 이게.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 6학년군. 또 이런 거 삭제하고 뭐 줄였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봐봤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영역별 뭐였죠? 특성화했잖아. 이제는 뭐야? 통합이죠. 그럼 선생님들 통합을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요? 교육과정 구성 원리로 물어봐. 무슨 원리? 교육과정 구성 원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뒤쪽에 선생님들 교육과정 구성 원리가 나오거든. 그럼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무슨 원리가 나올까? 통합의 원리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좀 될까? 어떤 식으로? 여기에 지금 3, 4하고 뭐가 있습니까? 5, 6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에 수업 지도안을 던지고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어떤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원리? 통합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그럼 이거 지리죠. 이거 뭐야? 역사죠. 문화는 또 뭐가 연관질 수 있어? 일반사 연관질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무슨 원리 물어봐? 통합의 원리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건 뒤에 교육과정 구성 원리와 선생님들 관련 지어 보는 거야.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통합사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성취 기준? 통합 성취 기준이야. 옛날부터 교통의 변화, 역사, 일반사회, 생활모습, 지리투, 통신의 변화,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더라. 결국 쌤들 교통, 통신의 변화가 시공간의 수렴화, 그러니까
공간 시간차 범위를 늘렸어, 줄였어? 줄였잖아. 옛날에는 선생님들 보십시오. 미국에 전화하려면 몇 분 걸려요? 15분, 20분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카카오톡 하면 금방이죠. 여기. 자, 이런 부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생활 여러 가지 문제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지. 옆에 봐보세요, 우리 학년들. 독도. 지금 독도가 임용고사에 잘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1번이야, 1번. 1번이 한 번씩 독도가 자기 땅으로 말을 해주죠. 그 해에 중등 진짜 역사교육, 역사 임용고사생을 많이 뽑습니다. 이게. 그리고 독도는 이미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지리적성의 독도가 우리나라 동쪽 뭘까? 동쪽. 끝 맞죠? 2015 개정의 시험에 자세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독도 지리 역사 영토로서의 독도의 중요성, 또 분단, 평화 통일, 지구촌 다양한 문제, 지속 가능한 문제. 자,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떤 게 공통점이다? 합의되다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봤던 내용들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들. 언급된 단원이 단원. 언급된 단원을 나중에 강론에서 뭐 해야 돼? 체크를 해. 체크를.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 때 여기서 언급된 단원을 뭐 봐야 돼? 2번 이상 봐야 돼. 출제 빈도 뭐니까? 1번이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온 이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있죠. 그럼 여기에 변화에 관여한 사람이 누굴까? 교육과정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식사하고 오시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4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